안녕하세요. 이나의 책 한 모금입니다. 혹시 이런 금반지 하나를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무려 20톤의 흙이라고 합니다. 1톤 포터트럭이 20번을 실어 날라야 되는 양이죠. 저는 이 내용을 읽고 한동안 책을 덮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금이라고 하면 강에서 채로 걸려 찾는 장면만 떠올렸거든요. 영화에서 본 모습처럼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광산에서 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요즘은 금을 그렇게 얻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금을 얻기 위해서 산의 단단한 안반을 폭파하고 바위를 잘게 부순 뒤 그걸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약품에 넣은 뒤에 금 성분만 추출해낸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생기고 산이 무너지고 엄청난 폭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책에는 땅이 울릴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그 문장이 울림이 아니라 울부짖음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없어도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금도 이 정도인데 진짜 우리 삶을 지탱하는 물질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지는 걸까?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에드 코네이가 쓴 물질의 세계입니다. 이 책은 인간 세계를 확장시킨 6가지 물질을 따라갑니다. 문명을 움직인 건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물질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금? 석유? 희귀금속? 저도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렸어요. 그런데 저자가 고른 첫 번째 물질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바로 모래였어요. 모래 너무 흔하죠. 사막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거의 의식도 하지 않고 밟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모래가 절대 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모래는 문명을 만든 물질이었거든요. 모래 안에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걸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첫 번째로 바로 유리예요. 유리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을 수 있죠. 그런데 유리는 인간의 시야를 바꿨습니다. 안경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더 오래,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지식이 엄청 늘어났어요. 망원경이 생기면서 우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측 대상이 되었죠. 책에는 쌍안경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의 승리 구도가 바뀔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리는 물건이 아니라 시야를 확장한 기술이었어요. 모래는 콘크리트도 만들어요. 콘크리트는 그냥 건물 재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콘크리트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움막이나 흙집, 나무집과는 다르게 콘크리트 환경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병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집을 짓는 재료가 아니라 사람을 덜 아프게 하고 덜 죽게 만든 생존 조건이었던 거죠. 모래의 중요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래는 반도체도 만들거든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각종 전자기기 안에는 거의 모두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결국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기기들도 시작은 모래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중요한데 모래를 그냥 흔하다고만 말해도 되는 걸까요? 다음 물질은 소금이에요. 음식 양념으로 너무 익숙하죠. 식탁 위에 늘 있고 값도 싸고 그래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세상에 소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물을 정화하는 과정이 멈추고 여러 의약품 생산이 멈추고 신장 투석 같은 치료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역사에서도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소금을 많이 확보한 나라가 부를 얻고 힘을 갖고 산업까지 일으켰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면 소금이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소금의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소금을 점점 덜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책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거대한 소금 동굴 안에 천연가스와 석유를 보관한다는 이야기요. 저는 여기에서 진짜 멈칫했어요. 소금이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그때 느꼈어요.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세상을 지탱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세 번째는 철입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요즘은 철을 대신할 재료도 많고 더 가볍고 더 강한 소재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덜 중요해진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철을 직접 안 쓰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여전히 철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 기계들, 최고의 장비들, 대형 설비들이 대부분 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철은 소비되는 재료가 아니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띄었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무서운 이야기도 나옵니다. 철광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산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자원을 캐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터전과 기억까지 함께 무너지는 이야기였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구리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는 전기의 사회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전기를 쓰면서 살고 있고요. 그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속이 구리입니다. 구리는 전기를 아주 잘 전달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구리를 크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구리를 얻는 비용은 전혀 싸지 않습니다. 광석 안에 들어있는 금속 비율 차이 때문이에요. 철광석에는 철이 보통 60% 정도 들어있는데 동광석에는 구리가 고작 0.6%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거의 100배 차이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금속을 얻으려면 훨씬 더 많은 산을 파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규모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는 산에서 끝나지 않고 해저 자원 채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책에는 해양 지배력을 두고 각 나라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기를 편하게 쓰는 이 일상이 산과 바다, 그리고 세계 질서와 연결되어 있구나. 만약에 한 나라가 이 자원을 독차지해버리면 세계는 전기 없이 마비되어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생겼어요. 이 책에는 플라스틱과 배터리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물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는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읽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산을 무너뜨리고 땅을 뒤집고 강과 바다까지 들어가면서 물질을 얻고 있는데 너무 익숙하고 너무 싸게 느껴져서 별 생각 없이 쓰고 있었구나. 생각해보면 공기도 공짜잖아요. 없으면 숨을 못 쉬는데요. 값이 없다고 해서 가치까지 없는 건 아니겠죠. 이 책은 겉보다 기반을 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고 나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오늘의 책은 에드 코네이의 물질의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